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윤민국 본부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항상 투자 관련돼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문제없이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준비했고요. 오늘 또 특수지역 한강변 재개발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시청하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특수지역의 한강변 재개발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화두가 재개발이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공공 관련 재개발들이 큰 이슈예요. 그리고 그 공공 재개발 안에서도 종류가 여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재개발이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고 투자처로서 유망할 텐데 그 안에서 어디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 특히나 최근에 문의가 많은 지역이 또 아무래도 한강변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한강변이 왜 가치가 높은지, 그리고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강 자체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를 놓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모든 선진국에 있는 대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그 주변들이 발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은 조망권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망권을 중심으로 부자들이라든가 이제 자산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실거주를 하거나 뭔가를 준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희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희소 가치, 뭐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있는 것들이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강변 자체가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도 서울 안에서 한강변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희소성, 그리고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한강변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발이 완료된 곳이 있고 진행 중인 곳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프랑스의 세느강, 그리고 영국의 템즈강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강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강들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한강의 크기는 이제 강폭을 놓고 봤을 때 평균 600m에서 1200m 정도 사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유명한 이제 템즈강이라든가 아까 보셨던 세느강 같은 경우 강폭을 보면 100에서 300m 미만입니다. 자, 이 크기가 어떤 크기냐면요. 우리나라 서울 하천에서 이제 주요 4대 하천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대략 200m 내외거든요. 이 크기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한강은 상대적으로 약 3배 가까이 크다라, 최소 3배 이상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 유명하다는 템즈강, 세느강처럼 다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과 비교해서 크기는 큰데 과연 그 활용 가치가 높을까요? 현재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강 공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이 좀 세워져 있는 지역들이 있고 아직도 빌라촌에 머물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과연 그 한강을 중심으로 개발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의 경우에 였을 때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한강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부근들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을 원래 세우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중도에 사퇴를 하면서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다시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씩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큰 틀에서 이제 정확하게 큰 틀에서 한번 잡아드리면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이 내용들 안에서 국제적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또는 국가적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개발 계획을 하는데 국제적 또는 국가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개발의 크기, 규모, 내용이
조금 더 크고 더 많을 거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여의도에서 용산권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이들 찾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여의도 용산권이 이제 그쪽에 국제적인 권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반포 한남권도 문화 관련된 국가적 문화 관련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 잠실에서 자양권까지는 국제 교류, 스포츠를 포함한 문화 관광 관련된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큰 틀에서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하고 지역 설정을 할 때는 한강 자체가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폭이. 그 안에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이 나와 있는 그 지역이 그 지역 자체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개발 계획이 큰 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7개 권역, 한강을 주변으로 7개 권역 사이에서 국제적 또는 국가적의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지역들을 눈여겨 살펴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관광 문화 관련돼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을 하나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서부터 자양권역까지 개발 계획, 이게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개발 계획 안에 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강 곤돌라인데요. 지금 다른 세계적으로도 이제 곤돌라가 이제 새롭게 영국에도 새롭게 생겨나서 많은 부가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 또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부터 뚝섬 유원지 사이를 잇는 곤돌라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실현 가능성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잠실 종합운동장이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를 시점으로 뚝섬 유원지 주변에 또 재개발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새롭게 바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 거기와 동반돼서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도 이제 관광 산업지가 될 거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기서 이제 곤돌라를 이용해서 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뚝섬 한강공원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들도 많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곤돌라가 생겨나게 되면서 같이 추진을 하고 그 계획을 짠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곤돌라를 이용해서 내린 사람들이 자양의 강변길, 한강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데 이 자양 항변길을 그린웨이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로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또한 곤돌라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같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개발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다라는 걸 하나 볼 수 있고, 그걸 토대로 내가 뭔가를 준비할 때 내지는 지역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추후에 이런 개발들이 있겠구나 하고 눈여겨보시고 알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화두가 이제 한강변 안에서도 재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어딘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지역 몇 군데들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현재 실제 진행하는 곳들이 있죠. 뭐 한남 뉴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성수의 전략정비구역,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흑성 뉴타운.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4군데 지역이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공통점이 한강변이라는 거예요. 그 4군데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곳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아질 지역이라고 손꼽히는 4군데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이 한강변이라는 것 자체가 그 희소성, 투수성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내가 여력이 많으면야 진행 중인 곳들을 들어가셔도 분명히 수익이 더 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금이라던가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소액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준비를 하고 싶은데 금액이 안 맞아서 준비를 못하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곳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하고는 가능성이 높은 곳들 중에서는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중요한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노후도와 동의율입니다. 그런데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층 주거지라던가 그러니까 낙후된 게 심한 지역인 빌라촌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한강변 주변으로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대부분 새롭게 바뀌어서 깨끗하게 줄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수 있는 곳들이 아직까지도 얘기가 나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들, 그리고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고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에 있는 위치가 대표적으로 한 곳을 꼽자면 자양사동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내가 만약에 재개발에 관련돼서 투자를 자금이 많지는 않지만 뭔가를 준비를 해야겠고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고 안전하게 준비를 할 수 있으려면은 한강변을 중심으로 좀 눈여겨 보시는 걸 첫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안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도 충족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노후도가 심하다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조건, 최근에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들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60% 이상 노후도가 넘어가면은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마련이 돼요. 그 안에서 입지 좋은 곳들, 그런 곳들을 주목하시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자, 특히나 재개발이 추진 중인 곳들은 얘기들이 많아요. 누구 얘기 다르고 누구 얘기 다른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추진 중인 곳들이 투자초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추진을 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그로 인해 수요가 늘게 되면서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액 투자로 최적인 곳들, 그런 곳들을 준비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재개발이 추진 중인 곳들은 대부분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재개발이 추진 중인 곳에 소액 투자로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항상 내가 뭔 지역을 관심을 갖고 뭔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저렴한 걸 많이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렴한 게 아니고요. 문제없는 좋은 부동산을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렴한 것들보다 새로운 것들, 깨끗한 것들, 그 안에서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 일반적인 부동산과 다른 것들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고, 특히나 트렌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새 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폭도 오래된 것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또 저렴한 걸 찾는 경우에는 작은 부동산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룸이라든가 조그만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많이 찾는 수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라든가 2인 이상의 가구들이 찾는 경우들이 많은 지역, 특히나 한강변은 직장인들 수요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투룸 이상으로 이상의 크기의 좋은 부동산, 희소 가치가 있는 문제없는 부동산을 준비하는 게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가 더 많고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시청자분들 재개발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맞춰드리자면은 국가가 재개발 정책 방향이 있어요. 현재의 방향 화두는 공공인데 공공 자체가 좀 쉽게 진행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민간 재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이 통합된, 그러니까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같은 그런 재개발들이 화두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그 투자 재개발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왕 준비하는 거 희소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특수성이 있는지 없는지, 남들 지역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게 자산 상승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노후도는 충족을 하는지, 동의율은 많이 거둘 수 있을 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역세권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강남 접근성입니다. 해당 지역의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야 가치가 꾸준하고 그 상승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모두를 최대한 전체적인 건 만족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별표를 표시를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물건이라든가 부동산을 뭔가 준비를 하거나 알아보실 때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추진 중인 곳,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시간이 필요한 지역의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요, 상승률이 높은 신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투자금이 최대한 낮춰야지만이 투자금 대비해서 얻어가는 수익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최근에 이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일이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권이라든가 문제가 없는 기준이 공모일 기준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일이 지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현금 청산이라든가 혹시나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투자금을 최대한 낮추고 시세보다 조금 더 낮은 상황에서 현금 청산에 걱정 없는 부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눈여겨보시고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좀 9월 말 5일 연말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공모일이. 그래서 그 전에 뭔가 준비해서 빨리 선점해서 확정되기 전에 들어가셔야지만 나의 자산이 문제 없게끔 그리고 상승폭을 좀 높일 수 있게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강변 재개발 쪽을 유망하게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안에서도 상승 가치가 높아질 신축 그리고 왜냐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수요가 있어야지만 상승폭이 큽니다. 그 안에서도 현금 청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그런 부동산을 준비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1:1 상담 재개발 저는 재개발 관련돼서 소액 투자를 이제 오랫동안 해왔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02-2638-3956으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세부적으로 정확한 안내를 해드리면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군데를 이제 추천을 드릴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말이 많은 성동구의 자양사동입니다. 재개발로 굉장히 얘기가 떠들썩하기도 하고 진행 과정이 조금 이제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안에 자양사동 안에 재개발 추진하는 그 구역 내에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7호선 뚝섬 유원 지역에서 딱 5분 정도 거리가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 없는 진행 중인 곳에 있는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면적은 대략 11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세가 5억 5천에서 5억 500 정도 하는데 실투자금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현금은 대략 한 2억 3천에서 4천 정도로 보면 되는 위치입니다. 시세 자체가 좀 높거나 물건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하지만 이 금액 또 현재 시세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을 수 있는 금액에 문제없는 부동산을 준비를 했고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 추진 중인 곳을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동의서를 이제 걷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좀 많은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한강변 쪽에 이 자양사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강변의 특수 지역, 이 희소 가치 자체가 굉장히 이 자체만으로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입지예요. 그래서 이 희소 가치와 함께 강남 접근성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희소 가치와 강남 접근성 이 자체만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역세권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후화된 지역 안에 아까 언급드렸지만 현금 청산에 걱정 없는 소액 투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되지 않게끔 재개발에 이제 막바지에 할 수 있는 막바지 9월 말이 이제 예정인데 그 안에 준비를 할 수 있는 막바지 기회이기 때문에 뭔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뭔가 준비하시고 알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양 가칭 13구역과 2구역입니다. 두 군데 모두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첫째 중요한 건 이 구역 안에 들어가는 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안에서도 이왕이면은 저렴하고 이왕이면 투자금 낮은 것들을 모두가 찾을 텐데요. 조금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 내용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를 그러니까 입주권이라든가 재개발이 진행하면서 입주권을 받기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걸 보는 게 아니고 올바른 거를 합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 시세 안에서도 들어가 있으면서도 문제없는 부동산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 또 준비를 해놓고 재개발 진행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가격 상승을 하려면 이 구역 안에서도 좋은 부동산, 크기도 투룸 이상으로 된 적당한 크기의 부동산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노후도 자체가 바로 옆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성수 전략지구죠. 여기는 가격 자체가 이제 20억을 호가하는 아직 실제로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이 내용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노후도를 살펴보면은 이 주금 모두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후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60% 이상만 돼도 이제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데요. 내용에 따라 좀 다르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한 80%이 정도 육박하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신축들이 좀 생기기는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2, 3% 이상 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노후도는 문제가 없고 또 예전부터 이제 투자처로 각광을 많이 받던 입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유치가 돼 있어서 동의율도 상당히 앞으로도 높아져서 속도가 빠를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 여부를 떠나서 계속 꾸준히 계속 추진을 하고 재개발 진행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5억 5천에서 5억 5천 정도의 시세인데 전세가 3억 1천에서 2억 5천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현금이 2억 3천에서 4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여겨보신다면은 빨리 선점하셔가지고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어찌 보면 기회가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건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은 이제 석관동입니다. 3룸 다세대를 준비를 했는데요. 상월골목의 도보 2분 거리 6호선 3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2인 이상 그러니까 가족들의 이제 실수요와 투자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왜냐 장인뉴타운이 근처에 있고 추후에 이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곳이기 때문에 전세 가치도 굉장히 높아질 걸로 예상되는 지역이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투룸이 아니고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을 수 있는 3룸으로 준비를 했고요. 실면적은 약 14평에서 18평 정도가 됩니다. 실투자금은 대략 1억 정도 투자금으로 전세를 끼고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것도 재개발 진행 중인 곳의 인근입니다. 저층 주거지고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앞으로 좋아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가능성 높은 곳에 역세권의 역 앞에 근처에 이제 서울에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희소 가치 있는 부동산을 잡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위치 한번 살펴드리면 위에 장애뉴타운, 근처에 미아뉴타운, 광운대 역세권, 이문뉴타운 주변에 다 새롭게 재개발이라든가 개발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역에서 가까운 이 안에서도 노후도가 좀 상당히 심한 이런 곳에 있는 여기 바로 위쪽은 장위 15구역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곧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에 위에 주변이 새롭게 바뀌는 게 보이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고 투자 금액은 대략 1억 정도로 소액 투자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재개발 유망지를 준비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1:1 상담도 준비했으니까요. 재개발 소액 투자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02-2638-3956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투자가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쉬울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해서 조금이라도 올바른 방향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 드릴 거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